여러분, 테이퍼링 너무 지겹도록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연준에서 테이퍼링 한다고 우리를 괴롭힌 기간이 얼마인가요? 그런데 이번 테이퍼링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드디어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8월 27일 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연내에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진짜 악재가 터진 게 아닐까요? 하지만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월 형님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잭슨홀 미팅의 숨은 의미까지 한꺼번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또 그냥 이렇게 사실만 언급드리고 끝나면 재미가 없죠. 우리는 앞으로 어떤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지 추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환자가 매우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채택하면서 시중에 돈을 마구마구 뿌려댔었죠.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코로나 환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많은 편이죠.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2차 코로나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양적 완화 규모를 대놓고 늘리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면서 돈을 더욱더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추가 정책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상태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 상황을 대변해주는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인데요. 코로나 때에는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30-40% 정도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V자로 반등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델타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하락했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주춤거리는 구간이 있을지언정 최근의 증시는 무난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경제지표 중 하나인 미국 제조업 PMI를 볼게요. 이 지수가 50 아래면은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는 이 수치가 50 아래로 뚝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고점 대비 주춤거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50 이상, 아니 60 이상에서 펄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물 경제나 증시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 몇몇 연은 총재들이 테이퍼링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내년 3월까지 지금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종료해야 된다는 급격한 테이퍼링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와중에 파월 형님이 등판한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비둘기 중에서 비둘기로 유명한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비둘기스러움을 보여줬는지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참고해 볼게요. 기사를 다 읽어드리면 지루하실 테니 핵심만 딱딱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재곤내입니다. 제목이 곧 내용이죠. 파월이 말했습니다. 테이퍼링은 2021년도에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야 한다는 머스트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쿠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목이 중요하죠. With no rush on rate hike. 이것은 금리 인상 신호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목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죠. 테이퍼링을 연내에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그는 했습니다. 문단 3개만 읽어보겠습니다. 파월은 경고를 했습니다. 채권 매입 프로그램 축소의 시작이, 즉 테이퍼링이 곧 금리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목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다가올 양적 완화의 축소, 즉 테이퍼링의 시기와 속도는 금리 인상 타이밍과 관련되어 직접적인 신호를 가져올 의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역을 하느라 약간 해석이 이상한데 첫 번째 문단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이 아니다.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원래 until 같은 거 있으면 밑줄 쫙 긋고 한숨 쉬어가면서 해석을 해야겠죠. 경제가 최대 고용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고 당분간은 2%를 적당히 넘길 수 있을 때까지, 즉 AIT를 말하는 거죠. 이럴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지금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무관하게 기준금리 관점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여전히 일시적이고 이러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혹시나 나중에 물가가 더 올라가면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파월 형님은 크게 두 가지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어줬습니다. 연내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상황을 봐야 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비둘기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크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테이퍼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악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다음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한글로 된 기사입니다. 제롬 파월의 잭슨홀 미팅 연설은 겉으로는 테이퍼링 연내 시행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유보의 가능성, 즉 지연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향후 경제 지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테이퍼링을 더 늦출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 뉴욕 증시에 훈풍을 몰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테이퍼링 연기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 밑줄 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7월달 고용 보고서가 매우 잘 나왔죠. 고용이 매우 잘 나왔지만 델타 변이가 더욱더 확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아졌지만 델타 변이 역시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원칙적으로 올해 중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 추이와 고용 회복세의 지속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 상태를 볼까요? 아직 정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팬데믹 이전 대비 고용이 여전히 600만 건 정도 부족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돈 풀기가 더 필요하다고 파월 연준 의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로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될지 아니면 테이퍼링이 연기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호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의 기준금리는 원래 1.5%였는데 코로나 때 0.1%까지 훅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0.1%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영어를 안 쓰니까 조금 심심하네요. 0.1%. 그리고 호주의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순이었나요? 이때 중앙은행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올해 9월부터 테이퍼링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슬슬 긴축으로 돌아설 거야. 그런데 최근 호주 중앙은행 자산을 볼게요. 9월부터 테이퍼링 한 거 맞나요? 오히려 양적 완화의 규모가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중앙은행이 테이퍼링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테이퍼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적 완화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말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초 9월 달에 할 테이퍼링을 1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지면서 시드니 봉쇄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호주의 고용 회복세가 둔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볼까요? 만약에 코로나가 더욱더 심각해진다면 11월 달 테이퍼링 역시 연기될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지금 테이퍼링을 정식적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제때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처럼 미국도 테이퍼링이 연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잭슨홀 미팅에서 나타나면서 증시의 급등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테이퍼링이 지연될 수는 있어도 추가 양적 완화는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델타로 인하여 미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으면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더 풀 수 없는데 경제 지표가 더욱더 악화되면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경제 지표가 너무 좋지는 않아도 무난하게 나올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가올 미국의 경제 지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9월 첫째 날에 ADP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발표가 있고 9월 셋째 날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두 번째 고용 보고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연준은 지금 9월 3일에 나올 고용 보고서만 열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가와 고용입니다. 물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2% 이상으로 훨씬 쭉 올라온 상태고요. 고용이 아직 부진한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고용이 잘 회복되는지, 그래서 9월 달에 테이퍼링이 선언될 수 있는지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9월 달 고용은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미국의 잡 오프닝 수, 즉 일자리 제공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아 죽겠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실업급여를 타먹으면서 일자리에 복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고용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고용이 회복되면서 부족한 600만 건을 천천히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대박 호재일까요? 저는 대박 호재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이런 측면에서는 적당한 호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이때 저는 이런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습니다. 30년 만에 통화 정책을 바꾼 연준. 이때에는 기존의 2% 물가 목표 타겟을 넘어서 평균 물가 목표 타겟제, 즉 물가가 2%가 넘어도 우리가 용인해 줄 거야.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증시가 급등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파란색 달러 인덱스와 초록색 나스닥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 잭슨홀 미팅이 있었던 부분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때 연준의 AIT 발표로 인해서 파란색 달러 인덱스가 뚝 떨어졌고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러는 추가적으로 쑥 떨어졌고 미국 증시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기억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잭슨홀 미팅 직후 달러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건은 작년에 비해서는 큰 호재가 아니라 봅니다. 작년에는 테이퍼링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미친 듯이 돈을 푸는 한 구간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됐든 테이퍼링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경제 지표를 조금씩 체크해보면서 이에 맞춰서 증시가 점진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증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